KF-21 보라매는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의 공식 명칭이다. 지난 9일 제1호 시제기가 경남 사천에서 선보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 무기체계 명칭은 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고유명칭과 별칭에 해당하는 통상명칭으로 구분된다. 고유명칭 KF-21의 알파벳 K는 코리아, 한국이고 F는 파이터 전투기이다. 숫자 21은 21세기를 의미한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이 담겼다. 통상 명칭인 보라매는 길들인 새끼 사냥매로 우리 공군의 상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것이 KF-X 사업의 시초였고 2011년 개발에 착수했다.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오는 2026년 1호기 양산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0여 대가 실전 배치돼 노후 기종을 대체하게 된다. 총 500대가 F-15K, F-35와 함께 영공을 지키게 된다. 출고식 때 시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나란히 붙었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두 나라는 전투기 공동 투자 개발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50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20%인 약 1조 7,300억 원을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을 낸 뒤 연체 중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라고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최신형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체계 등 주요 항공전 장비 일부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양산 1호기의 국산화율은 65%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59%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 세계에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유로파이터를 공동 개발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지향하는 다주국방의 상징 KF-21 보라매가 미래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고대한다. 이일 종이 비행기 벗어났지만 KF-X 여전히 불안하다. 상상도 속에서만 존재하던 한국형 전투기 KF-X의 완전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LI은 체계 개발 과정에서 진행될 비행시험, 지상시험을 위해 시제기 6대가 제작 중이다. 1호기는 도색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출고식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7월쯤 첫 비행시험을 실시, 2026년 상반기 체계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KF-X 출고식은 회의적 시각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고식을 치른다고 해서 KF-X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고 나서 비행시험을 거치며 수없이 고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무장 통합 문제와 더불어 시제기 출고 이후 본격화할 수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빈약한 무장, 수출 추진에도 영양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현재까지 12종이다. 이 가운데 미사일은 영국산 미티어와 독일산 NRM-2000 공대 공미사일, 국방과학연구소 AI와 엘라진X1이 탐색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나머지 9종은 미국산 GBU 계열과 MK-84분의 82, 국산 KG 폭탄이다. 전체 무장의 75%가 폭탄인 셈이다. GBU-39처럼 사거리가 100km가 넘는 것도 있지만 이 폭탄들은 대부분 공군이 기존에 운용 중인 것들이다.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나 공대함 하푼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은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KF-X보다 20여 년 전에 국내 생산된 KF-16보다도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CJ1호기 출고 후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치면서 항공무장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와의 통합에서 발생할 리스크, 지상 및 비행시험 일정, 첫 실전 배치될 KF-X 블록 1의 성능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능한 많은 종류의 첨단 항공무장과 관련 자료를 유럽 등 제3국에서라도 확보해 시제기 제작 돌입 시점에서 체계 통합을 함께하는 게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 중인 항공무장과 기체를 체계 통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예측을 어렵게 한다. 블록 1에 검증된 미사일을 장착하고 블록 2에 국산을 쓰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현재까지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군의 전투력 문제와 더불어 KF-X 수출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프로그램 이탈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구매할 때 F-22 수준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없다면 탑재 무장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공군이 2002년 차기 전투기 FX 1차 사업 당시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랑스 다소 라팔 대신 구형 논란을 빚은 미국 보잉 F-15K를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시 라팔은 공대지 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F-15K는 다양한 무장을 조합해 전천 후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소는 무장 능력 강화 계획과 기술 이전 등을 강조하며 우리 측을 설득했으나 검증된 F-15K의 강력한 무장 탑재량을 이기지는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인도네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다. 성능 개량을 거듭한 라팔은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을 지닌 전투기가 됐지만 라팔보다 20여 년 늦게 개발된 KF-X의 공격력은 라팔보다 떨어진다. KF-X의 소극적인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한 국산 항공무장 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2030년대 이후에야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KF-X 무장 능력이 완비됐을 때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라팔과 F-16V 등이 남은 틈새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과 KF-X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L은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전천 후 공격 능력을 조기에 갖추지 않는 한 기존 전망대로 수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언제 어떻게 생산해야 하나 KF-X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양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기 6대를 제작, 전자장비와 무장을 통합하는 체계 개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KF-X의 전체적인 도입 규모는 120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본격적인 양산 논의는 다음 달 시 제1호기 출고식 이후 지상 및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뤄질 전망이다. 시험 평가가 끝나면 방위사업청 주관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X 양산 계획안을 심해 의결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초도 양산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후속 양산 계약이 이뤄진다. 현재 KF-X 초도 또는 2차 양산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닌 블록 1,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 2를 합쳐 60대 안팎의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수량은 양산 계약 논의 시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생산 라인 유지와 KF-X의 첫 양산이라는 점 등을 감안 블록 1을 블록 2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 1은 기본 비행 성능을 확보하는 초기 버전이다.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서도 양산 규모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관건은 블록 2다. 공군의 블록 3 소요제기가 없다면 최대 80대의 블록 2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가가 문제다. 군과 방산업계에서는 블록 2를 20여 대씩 3, 4차례에 걸쳐 양산 계약 체결 및 생산하는 방안과 블록 2 초기 주문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수 측은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보내면서 목돈을 받고 싶어한다. 구단 측은 부상이나 기량 저하 리스크 감소를 위해 단기간에 계약을 하거나 옵션을 늘리기를 원한다. KF-X 블록 2 양산도 이와 유사하다. 공군이 구단, 방산업계가 선수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20여 대씩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하고 생산하면 공군은 양산 도중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을 별도의 성능 개량 조치 없이 생산 라인에서 수정할 수 있다. 2030년대 등장할 레이저 등 신무기를 KF-X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